안녕하십니까. 손편죽집이 한용우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 우리 그 손해평가 실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재보험령과 관련된 손해평가 요령의 내용이 신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의 내용들을 오늘 좀 다루게 될 텐데 좀 말씀드릴 게 좀 있다면, 이 규칙의 내용은 개정이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 방법서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 방법서. 그래서 매년 이제 개정이 돼서 발표가 되고 있고, 중간에 또 개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칙의 내용하고 업무 방법서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 게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업무 방법서 내용은 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볼 때 사실 출제자들이 2차의 내용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출제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도 출제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5점짜리 정도의 문제가 우리 2과목에서 출제되기도 하는데, 출제위원들도 업무 방법서하고 요 시행 규칙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출제를 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그런 실수는 거의 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정답 없음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학원으로 학습을 하는데, 이론 부분 중에서 뭐 보험금사 한정이라든지 뭐 시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2차에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출제된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는 데 좀 초점을 드릴 겁니다. 이런 정도로 출제된다. 왜냐하면 계속 개정되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이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 업무 실무 중에서 이제 손해평가반 및 교차 손해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손해평가반을 이제 구성해야 합니다. 손해평가반. 그래서 손해평가반은 누가 구성하느냐? 재보험사업자가 구성한다는 겁니다. 재보험사업자. 그러니까 손해평가반을 이제 구성을 하고, 시험 문제 이제 이런 장난을 좀 많이 칩니다. 손해평가반들이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주의를 해주시고, 그다음 손해평가반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출제가 좀 자주 되는 거죠. 손해평가반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 포함하든, 이제 얘가 아니면 얘라 그래서 좀 그런데, 자, 손해평가사를 포함하든 1인 이상을 일단 포함해야 합니다. 각각 1인이 아닙니다. 각각 1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각 1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한 명씩 다 들어가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 이 중에서 1인 이상을 포함해서 5인 이내에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인상 포함 요거 좀 오해의 소지를 좀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5인 이내인데, 이거 5인이 이게 자꾸 헷갈린단 말이죠. 다행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손해평가반, 그럼 뭐예요? 1, 2, 3, 4, 5. 어때요? 5인 이내. 이렇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해평가사 1인이 들어가고요. 손해평가 보조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4인을 구성해도 상관이 없어요. 손해평가사가 2명 들어가고 손해평가 보조인이 예를 들어서 3명이 들어간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5인 이내로 구성하면 됩니다. 5인 이내. 자, 이런 손해평가반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손해평가반을 이제 구성하는데 배제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손해평가반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해당자를 배제를 하게 되는데, 자, 봅니다. 먼저 기업하고 니은은 관련성이 좀 깊죠.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해관계자. 그래서 이들이 가입한 보험계약, 자기나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거, 그 다음에 모집한 거, 이런 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를 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힐 수가 있죠. 안 된다. 그 다음에 직장 손해평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 간의 상호 손해평가, 이럴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 보험 가입자가 상호 손해평가를 한다고? 이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인 중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는 어때요?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인으로 구성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직전 손해평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 간의 상호 손해평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리을입니다. 리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 자, 자기가 이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검증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표본을 추출해서 검증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의를 제기하면 7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또 재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증조사를 했을 때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재조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자가 어떤 증빙을 갖추어서 7일 이내에 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재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증조사나 재조사는 자기가 실시한 건데 자기가 검증하고 자기가 재조사는 안 되겠죠.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손해평가반을 이제 검증조사나 재조사를 구성한다 했을 때는 여기 참여한 사람은 거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시한 것을 갖다 검증한다든가 뭐 재조사한다든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를 갖다가 기소를 한다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옛날 말로 그런 말이 있죠. 뭐 스님이 제 머리 깎기 힘들다 그런 말이 있듯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지 여기 나오는 뭐 이해관계자가 실시한 손해평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시한 거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교차 손해평가라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좀 지니게 하려면 교차에서 손해평가를 함으로써 이걸 약간 검증의 그 효과를 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서 야 교차 손해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재보험 가입 규모, 가입 분포 등을 고려해가지고요. 잘 봅니다. 교차 손해평가 대상 시, 군, 자치구, 그냥 구가 아니고 자치구입니다. 이걸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농작물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에 국한되는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 손해평가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역 손해평가인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재보험사업자는 선정한 시군구 자치구 내에서 이 안에서 야 경력을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손해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안에서도. 그래서 타 지역 조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손해평가, 교체손해평가죠. 담당할 지역 손해평가를 선발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떤 좀 그 연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농작물에 대한 어떤 그 생태계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데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평가를 거기서 했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 지역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역 손해평가를 선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차 손해평가반을 이제 구성을 할 때는 자, 이게 재밌습니다. 아까 우리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 다음에 보험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1인 이상 그리고 5인의 손해평가를 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차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이 지역 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포함돼야지 교차 손해평가에 좀 실효성을 좀 달성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예외가 좀 있습니다. 거대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막대한 그 범위 내에서 재해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평가 인력 부족 등으로 야, 이 신속한 손해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물과는 좀 달리 이 생물을 대상으로 이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빨리 이것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피하거나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평가하겠다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농부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빨리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서 실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야, 이 지역 고집하는 거 이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한 손해평가 불가피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 이제 확인을 좀 보도록 하면 보험 가입자가 이제 보험 책임 기간이 뭐예요? 보험 기간이죠. 보장 기간입니다. 야, 피해 발생했어요. 이렇게 통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보험 사업자 잘 봅니다. 누가? 재보험 사업자. 농림축산식품장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보험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NHN 농협 손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재보험 사업자로서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이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자 봅니다.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이런 거 아닙니다. 지체 없이 빨리 지체 없이 지체 없이는 이제 사회 통념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체 없이니까 1초 이내에 뭐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좀 서둘러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지체없이에 대한 그 해석을 좀 분분합니다. 영업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 지체없이 그렇죠. 또는 뭐 기간을 정하여 이런 거 없어요. 지체없이 보험 목적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해야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빨리 해라 이거예요. 농작물 다른 거와 좀 달라요. 빨리 한다. 자, 손해평가를 할 때는 재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 가입자, 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보험 계약사항 중, 자, 여러분,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농작물에 대한 손해평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또 그 다음에 손해평가 관련된 사항, 이것을 손해평가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현지 조사서를 뭐 작성한다든가 이런 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손해평가 돌입합니다. 자,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걸 기록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돼요. 그걸 뭐라 하냐면 현지 조사서라고 합니다. 우리 현지 사표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현지 조사서를 마련해야 한다. 현지 조사서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현지 조사서를 배부를 합니다. 그걸 먼저 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걸 먼저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뭐 함정을 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다음에 현지 조사서를 배부한다. 사실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함정을 파지는 않을 거지만 자, 원칙적으로 현지 조사서를 배부를 하고 그리고 손해평가 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에 손해평가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했으면 현지 조사서에다가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라 이거예요. 작성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잘 봅니다. 먼저 보험 가입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보험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죠.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이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명을 받아야 돼요. 자, 설명했고요. 그 다음 뭐 해야 한다고요? 서명을 받아야 돼요. 서명을 못 받으면 어떤 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죠. 이제 봐요.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했답니다.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걸 통지를 해야 합니다.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에게 서명을 거부했지만 그 결과를 뭐 해야 한다고요? 통지는 해야 돼요. 통지. 자, 결과를 통지를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서명 없이 서명 안 하네요. 이러면서 자,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안 했다고 해서 제출 못 하는 거 아니다. 통지하고 서명 없이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죠. 지금 여기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통지했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기재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자, 잘 봅니다.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또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니 손해평가를 하고 싶은데 손해평가 자체를 이제 거부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서명을 안 했을 땐 또 어떻게 했어요? 통지 후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지를 하긴 하는데 뭘 이제 기재를 해야 하냐면 통지를 해야 하냐면 손해평가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손해평가를 실시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지금 얘 평가한 거예요.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 자,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사실을 통지한 다음에 그다음에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이 없으면 서명 없는 대로 통지하고 제출하고 만약에 평가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사실을 통지한 다음에 또 제출하고 이렇게 해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증주사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그거하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내용이 뒤에 등장합니다. 자,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원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통지를 이제 받았어요. 설명 또는 통지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봤더니 이게 못마땅한 거야.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됐음을 증빙하는 뭐 서류라든가 뭐 현장의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제출한다. 그래서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아니 손해평가할 때 막 커피도 나르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뒤통수 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통수 7일 이렇게 기억합니다. 7일. 7일. 뒤통수 7일이 생긴 거죠. 7일이 생기면 재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자, 그 해당 손해평가반이 아닙니다.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합시다. 자, 재조사 나왔죠. 자, 일단은 뭐 재조사 이렇게 했을 때는 일부를 추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재조사는 전부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사인데 다시 하는 것뿐입니다. 뭐 일부러 하겠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를 확인하고 싶어. 자,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보험 목적물 중에 일정 수의 임의 추출. 자, 이거 뭐예요? 샘플이죠, 샘플. 임의 추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증조사는 전체 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임의 추출을 통해 일정 수의 임의 추출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죠. 야, 이렇게. 그래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은 재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자, 재보험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재보험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이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해야죠. 자, 검증조사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죠. 아까는 어땠습니까? 손해평가를 거부한 것이 없고요. 이제는 뭐냐면 검증조사입니다. 검증조사. 그러니까 한번 이제 조사를 했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검증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걸 거부하네. 그러니까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평가가 앞에 손해평가를 거부했을 때 있었고, 이건 이제 한번 평가를 했는데 여기다 샘플을 채취해서 현저한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 좀 따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검증조사반이 검증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검증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결과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조사 불가능해요. 그래서 손해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때는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요.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억, 결과, 기억 이렇게 합니다.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한 다음에 제출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평가를 거부하는 경우하고요,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하고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재조사는 그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까 보험 가입자가 7일 이내에 뭐 증빙이나 사진 등을 제출해서 어떻게 보면 이의를 신청한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재조사는 전체를 기본으로 합니다. 검증조사를 한 다음에도 재조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검증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차이? 현저한 차이예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차이예요? 현저한 차이예요? 현저한 차이입니다. 그냥 차이? 이게 아니에요. 현저한 차이. 발생돼요. 재조사가 이제 불가피하다. 해야 되겠네. 그럼 해당 손해평가에 조사한 전체 목적물, 보험 목적물. 재조사는 원래 전체를 하는 겁니다.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가 있다. 자, 봐요. 지금 요거는 이제 함정을 판 겁니다. 검증조사 결과, 재조사가 불가하로 판단했을 때 검증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시. 검증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검증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차이가 있을 때 재조사가 들어가는 거지. 검증조사 다음에 또 검증조사,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가 있다.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손해평가 단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 어떻게 나누고 있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물별입니다. 목적물. 이제 목적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농작물 같은 경우는 농지별로
농작물은 농지별로.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근데 문제 생겼어요. 벌은 어때요? 벌 한 마리씩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벌통 단위로 합니다. 벌통. 벌통이 하나의 어떤 가축 덩어리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하는데 벌은 어떻게 한다고요? 벌통 단위별로. 그 다음에 이제 농업시설물 같은 경우는 목적물별 이렇게 하면 돼요. 목적물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농지별 했을 때에 이 농지 단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보험 가입금액, 자 우리 하나의 보험 가입금액, 가입금액이죠.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필지 등과 관계없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필지라는 표현이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지적도사항 여러분 그 네이버나 다음 지도 보면 뭐 지적 편집 이렇게 돼 있어 남은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번지수가 표시가 돼요. 번지수가. 이렇게 번지를 지번이라고 합니다. 지번. 이렇게 지번이 부여된 권리 구분을 하기 위한 단위를 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필지. 그러니까 뭐 여러 필지가 한 사람 소유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한 필지가 분할돼서 양도된다면 이건 독자적인 또 번호를 부여를 해야 돼요. 권리를 구분시켜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죠. 우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 뭐 토지가 번지수가 보이지도 않는지 어떻게 알아 이걸. 그래서 이런 거 상관없이 자 농작물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농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구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농지 단위를 좀 쪼갤 필요가 있다. 이게 농지 단위별로 해야 되니까 농지별로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한 농지로 해서 보험 목적물로 볼 건가. 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죠. 방풍림이나 돌담이나 농로 뺀 도로, 도로 이런 도로 등에서 구역이 된 거. 그럼 이게 이제 단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획된 거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에서 구획된 거. 그러면 그 구획된 범위 내에서 하나의 농지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농지 그 범위 내에서. 근데 이런 거 좀 경미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도로 구획되어 있는 것으로서 면적이 극히 작은 거. 이것은 좀 무시하자요. 돌담으로 뭐 토지 높낮이가 좀 차이가 있어서 유실 등을 좀 막기 위해서 돌담을 조금 쌓아놓고 그러는데 이런 구획된 면적이 극히 작으면 이걸 따로 분리시키지 말아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일 작업 등 단위 등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의 농지에 포함된 것으로 할 수 있다. 번거로우니까. 그러니까 농지 단위를 하다 보니까 아주 큰 농지도 있고 너무 그 구획된 단위가 너무 작은데 조금 돌담 정도로 이렇게 막혀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포함시키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나의 농지 단위로 보겠다. 자, 이제는 이제 농작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인데요. 자, 이제 문제 여기서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보험가액 내용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업무 방법사하고. 근데 이 보험금이 보험금 산정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행 규칙이죠. 이 규칙하고 업무 방법사하고 차이가 있어요. 업무 방법사하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구본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업무 방법사하고 이 규칙이 일치하지 않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제 많고 또 지속적으로 이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지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확률 통계 등을 통해서 이제 보험금 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험료라든지 이렇게 계속 변합니다. 근데 이 규칙은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얘가 앞서갑니다. 앞서가요.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이 검토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규칙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식 자체가 완전히 변형된 것도 있고 뭐 퍼센트가 80%를 갖다가 50% 또는 70% 바뀐 것도 있고 꽤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할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 있어서는 개정되면서 크게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고 그다음 좀 더 심화되는 이런 학습은 2차에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2차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생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에 지금 나와 있는 식은 기본서를 우리가 만들 때 일단 법률, 규칙, 시행령 요 내용은 기준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재는 하고 있지만 이런 차이가 생길 때에는 업무 방법서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차, 1차 2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 곤혹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아, 규칙이 개정은 안 됐는데 업무 방법서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규칙하고 업무 방법서 등이 다르다. 그걸 출제했다. 그럼 여기서는 이심적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손해평가는 업무 방법서를 지침서로 하거든요. 출제를 했을 때 그런 걸 피해서 내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못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뭐 이신청하고 정답 없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이제 교수님이 해주는 암기법이라든지 거길 쫓아가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 규칙의 내용에 암기법을 정리해드렸다. 그럼 혼란이 이제 엄청 가중됩니다. 암기법도 다르지. 보험금 산정식도 달라져 버렸지. 이러니까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기출된 것 중에 필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농작물에 대한 이제 보험가액 산정인데요. 이제 산정 방법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가 후 착가수, 뭐 기준 수확량,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2차에서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게 되면 2차 강의가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간략의 전체 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적과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딸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낙과되고 또는 우리가 그 수확량 조절을 위해서 너무 많은 열매가 달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크기도 작고 비대해지지 못한 그런 과실을 우리가 수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품 질이 떨어지고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적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과를 한 다음에 달려있는 이 과수를 이제 조사를 해서 이런 경우 이제 기준 수확량에다가 단위당 가액 가격을 곱해서 이제 산정하는 것을 이제 기본 틀로 합니다. 특정 이원 방식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인상 같은 거는 면적이 중요해요, 면적이. 그래서 뭐 피해 같은 것도 이제 피해 면적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좀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피해율도. 그래서 가입 면적에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자,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정리된 걸 가만히 좀 들어가기 전에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보험 가액이 뭡니까? 목적물이 얼마짜리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봅니다. 보험 가액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범주 내에서 보험 금액을 그렇죠? 보험 금액을 정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험 금액은 보험 가액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억짜리인데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뭐 2억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도로 합니다. 이게 법정 한도고요. 이거 계약상 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이 상법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셨을 겁니다. 그럼 지금 보험 가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 2차에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자, 저가 후에 착가수 조사를 통해서 산정한 기준 수확량에다가 보험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 이해는 여러분 2차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위험 방식. 평년 수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년 수확량은 이제 기본이 평균을 내는 건데요.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5년. 그래서 가입한 연수하고 관련된 것을 반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평년 수확량. 어떻게 보면 평균치인 거죠. 여기에다가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변경할 수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산비 보장하는 거 있습니다. 작물별로 보험 가입 당시 정한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단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얼마? 가액을 먼저 정하고 출발하는 게 일단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손해보장도 있습니다. 나무 손해보장.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짜리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과실 생산 가능한 나무 수가 있다면 나무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보험가액 산정의 기본 틀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봤더니 무슨 뭐 특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구체적 보험금 산정은 2차에 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 이제 특정 위험 방식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뭐 상당히 많은 재해들이 있는데 몇 개 주요 재해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사함이 적용하는 게 있어요. 몇 개 재해만. 이것을 특정 위험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특정이나 말이 빠지고 종합 그러면
특정 위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와 조수의 화재. 원래 이제 우리 뭐 2차 업무 방법수도 그렇지만 이게 화재를 앞으로 보내고 조수를 뒤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마 2차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 자조화 이렇게 이제 암기를 시킬 겁니다. 이 재해가 한 번 오는 게 아니야. 자조화 뭐 이렇게. 재밌었는가요? 자, 그래서 자조화, 자연재해하고 조수의 화재. 그래서 자연재해 종류도 될 수 있으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그래서 이 다음에 2차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적과를 하기 전까지 여기 종합위험 방식은 사과, 배, 당감, 떫은감. 그래서 이번에 뭐 업방서 개정된 거니까 떫은감에 대한 내용도 좀 수정이 좀 됐더라고요. 규칙은 개정이 안 됐는데 그게 좀 현실이고요. 이제 수학 전, 적과 후겠죠. 수학 전 종합위험 방식. 그래서 이것은 복분자, 무화과, 그렇죠. 그래서 수학 전 종합위험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이거 봐보면 자 특정 위험 방식, 자 종합위험 방식 중에 적과전하고 수학 전 종합위험 방식 이 두 가지를 빼고 그렇죠. 요거하고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죠. 요걸 제외한 나머지 이걸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종합위험 방식이다 이렇게 통칭해서. 그러니까 종합위험 방식 안에 이런 게 두 가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계약으로 이렇게 주재를 이렇게 다루고 주재 말고 특정계를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 특약. 특별한 약속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계약이 있고 특약. 그래서 특약을 통해서 이건 좀 빼주세요. 부보장 해주세요. 이렇게 보험료 싸지겠죠. 뭐 그런 게 있다든가. 뭐 특정 어떤 위험을 더 포함시키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번호가 4번으로 뛰어 넘어왔죠. 왜 그러냐면 이제 보험금 산정에 관한 그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업무 방법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규칙을 따라가면 폭망입니다. 이제 자꾸 개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 재보험 사업자는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손해평가반을 하여금 재해 발생 전부터 보험품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생육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생육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재해 발생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좀 시행이 된다면 우리 손해평가사의 업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기본계획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시행이 돼야 한다. 이런 취지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재해가 발생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통지를 받은 다음에 손해를 평가하는 그 업무만 하는 것과 생육상도 조사하고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조사 업무 등을 좀 한다면 우리 손해평가사 업무는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안정적인 뭐 재정 수입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가계 재정에 국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 일부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축의 보험가격 및 손해액 산정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작물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축이 있고 뭐 시설물이 있고 그런데 보험가격 산정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험사고 발생한 때야 곧 일단 때야 곧 보험가격 산정은 기본적으로 항상 발생한 때와 곳에 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근데 농작물 같은 경우는 계약 당시 가액들을 되게 기준으로 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떤 그 안정성을 좀 그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겠죠, 물론. 그리고 그 차이가 너무 커.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가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곧 항상. 그래서 미리 보험가액을 정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기평가 보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농작물은 기본 취지가 기평가 보험이 좀 가까운 그런 성향을 띌 수밖에 없고 이런 가축이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미평가 보험. 그러니까 보험사고 발생한 때와 곳에 의해서 가액도 정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보험적 수량의 적용 가격을 이 적용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 가격. 그래서 적용 가격은 시장 가격 등을 감안해서 정한 방법을 합니다. 물론 발생한 때와 곳에 의한 겁니다. 보험사고 발생한 때와 곳. 그래서 이 적용 가격이지 바로 시장 가격 이거 아닙니다. 적용 가격. 적용 가격을 고봐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액 산정도 기본 틀이 그렇습니다. 발생한 때와 곳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으로 수량에 대한 적용 가격을 또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가한
가액이고요. 피해를 입은 목적물 수량이 가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평가한 수량, 피해를 입은 수량에서 적용을 고반다. 이렇게 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보험가입 당시에 보험가입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했대요. 사전에 약정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따라가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제 기평가 보험의 성격이 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시설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작물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보험가입 산정을 어떻게 하겠다? 보험사가 발생한 때와 곧 평가한 피해 목적물에 자, 재조달가액이란 말이 나와 있죠. 여기 재조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조달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기본 틀이 재조달 그러면 신품을 전제하는 신품. 신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신품. 근데 지금 봅니다. 이 농업시설물이 뭐 지어진 지 좀 오래됐고 노후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재조달한 비용을 하게 되면 새 시설물 가치로 평가가 되잖아요. 아,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노화된 거 이런 걸 반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용연수 버팀 내 쓸 용자입니다. 자, 쓸 때 버틸 수 있는 연수니까 한마디로 수명입니다. 수명. 이걸 뭐라 한다? 수명. 자, 수명에 따른 감가상각. 가치를 감하는 정도를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표현이. 그냥 감가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감가를 적용할 것인가. 이걸 적용한 금액.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이걸 차감하자. 그러니까 지금 재조달가격에 의해서 10억인데 봤더니 이것은 신품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물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감가상각이 2억이다. 그럼 이것은 이제 8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액을 좀 크게 적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뭐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2억 정도 빼면 8억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손해액입니다. 손해.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의 곳에서 산정한 피해 목적물에 자, 요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8억짜리가. 망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원상 복구, 8억짜리로 복구를 한다.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 그걸 손해액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원상 복구 비용을 손해액으로 보고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약정을 한다. 그러면 별도로 정하면 거기 따르는 게 원칙이다. 약정을 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규정사항,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라는 것을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그 재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 기간이 매년 3년입니다. 3년. 매년 3년. 매 3년 12월 31일까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3년 기억하시면 돼요. 3년. 그래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3년 단위로 개선되기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PPT로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내용이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 규칙 어떤 규칙의 내용들이 사실 저 뒤에 이 다음에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업무 방법서 내용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틀을 한번 잡아보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손해평가방 구성 이야기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인 이상.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배제되는 자, 자기가 가입한 거라든지, 자기가 모집하는 거. 그 다음에 상호간 손해평가 30일 이내 한 거. 자기가 실시한 것을 검증조사로 재조사하는 거. 이거 안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색깔 좀 칠해볼까요? 자기와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거. 우리 자기 이해 감호 뭐 이런 걸 한 적 있죠.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거. 직전 손해평가도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 서로 손해평가한 거 안 된다. 자기가 실시한 것에 대한 검증조사, 재조사는 안 되겠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자, 교차 손해평가 어떻게 해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시군 자치구. 지역 손해평가인 선발하는데 선발해야 한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시군 자치구 내에서.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 거대 지혜가 발생했거나 평가 인력 부족 등
친서가 손해평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손해평가 실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지체 없이 목적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거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보험사고가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바로 평가반을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 준비입니다. 준비를 할 때 현지 조사서를 마련해 주는 거 누가 마련해 줍니까? 제2보험사업자가 마련해 준다는 거. 주의사항을 숙지시키고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겠죠.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서명 없이. 자, 정답 없이 서명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서명 없이 자, 통지를 한 다음에 결과를 통지한 다음에 서명 없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유, 손해평가를 거부해버리네. 그러면 저 어떤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손해평가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통지를 한 다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통수 치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7일 이내에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을 제출했다. 그러면 다른 손해평가원으로 하여금 또 재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조사는 좀 전에 같이 그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이런 경우 하고요. 검증조사 다음에 현장 차이가 있을 때 또 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재조사는 두 곳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뭡니까 이게 검증조사입니다. 재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의 재보험사업자는 확인하기 위해서 자, 실시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수 임의 추출 검증조사를 할 수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은 재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이걸 또 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스스로 하기도 하고 저렇게 시켜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요건 좀 주의해야 됩니다. 검증조사를 거부했답니다. 검증을 거부했어요. 그럼 검증조사 불가능하여 손해평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거하고 여기는 검증조사를 불가능하여 손해평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표현이 좀 주의를 합니다. 검, 기억, 결과, 기억 이렇게 합니다. 결과, 검증 결과, 결과를 검증한다. 이 키워드를 기억하고 하세요. 손해평가를 거부한다는데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손해평가 거부할 때 등장하는 표현이죠.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재조사가 어떻게 할 때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저한 차이입니다. 그냥 차이가 발생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차이라는 건요. 정말 0.0001만 달라져도 차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세상이 좀 힘들죠. 그게. 네, 그래서 현저한 차이라는 단어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적물의 손해평가. 이미 살펴봤지. 농작물, 농지별. 가축은 가축별. 벌은 벌통. 여기 보험가액 목적물별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농지 같은 거는 필지 같은 걸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하는데 미세한 것을 하나로 좀 포함시켜버려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농작물에 대한 보험가격 산정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2차에서 학습을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봐봅니다. 자, 인삼에 관한 식이 나왔죠. 이것은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변화가 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달라졌어요. 이거 80%가 아니고 50% 또는 70% 이렇게 들어갑니다. 50% 또는 70%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어요. 아, 이게 참.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식을 이렇게 보여줄 건데요. 지금 이것은 다 넘어갈 거예요, 그냥. 이것은 이제 여러분 2차에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차에서 하셔야 되고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자, 2차에서 학습을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전달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차 교수님하고 학습을 하시고요. 식은 스킵합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왜? 달라졌거든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부 계속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비슷합니다. 이것은 좀 비슷한데 조사 시기랑 이런 것은 비슷한데 계속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전달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 생육상
자, 생수상 조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축하고 농업시설물, 항상 발생한 때와 곳에 있어서 적용 가격, 시가가 아닙니다. 시장 가격이 아니고 적용 가격. 시장 가격을 기초로 하겠죠. 그러나 적용 가격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 농업시설물도 기본 틀이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시설물 같은 경우에 주의해야 될 게 제조달 가액에서 감가 상각을 차감한다는 기본 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설물의 또 다른 특징이 손해액은 원상 복구 비용입니다. 시설물. 요것도 이제 출자가 되면 잘 틀리니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업무 방법서 몇 년마다? 3년마다 이렇게 개정하도록 되어 있죠. 3년마다. 이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2차하고 좀 겹치고요. 또 개정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 규칙의 내용이 계륵입니다. 계륵. 이게. 그래서 책을 우리가 만들 때 이걸 뺄 수는 없고요. 정리해놨지만 2차에서 더 자세한 학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를 좀 마치고요. 문제풀이 강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